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을 하나만 남겼고요. 이렇게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런을 한 번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배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 한 번 더 재구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런이 다 돌아가면 하단에 보면 런 오른편에 셋업 웹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웹에 배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두 가지가 뜰 거예요. 이 중에서 Predictive Web Service 이걸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화면을 잘 지켜봐 주세요. 자, 뭐가 슉슉슉 바뀌는 걸 확인하셨나요? 자, 우리가 Predictive Web Service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탭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아까는 Training Experiment에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기 클릭해보면 우리가 실습했던 거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Predictive Experiment 여기 새롭게 생긴 걸 확인해보면 우리가 학습시켰던 모델을 웹에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에 새로운 모듈이 붙었습니다. 위에는 웹 서비스 인풋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웹 서비스 아웃풋이 붙었어요. 이 각각은 우리가 CSV 파일로 준비한 값이 아니라 웹에서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그걸 웹으로 받아들이고 모델이 그 값을 받았을 때 최종적인 아웃풋을 다시 웹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디플로이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수정이 필요하냐면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웹 서비스 인풋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좀 수정해 줬었잖아요. 에딧 메타데이터를 다 해줬었는데 우리는 데이터의 처음 형식 그대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에딧 메타데이터를 다 해줬던 그 데이터 형태로 받아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 파란색 웹 서비스 인풋을 좀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또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스코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스코어 모델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면 학습됐던 모델이 바로 그 데이터로 예측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에딧 메타데이터를 통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줬지만 이 웹 서비스 인풋을 바로 스코어 모델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위쪽에 연결되어 있던 선은 끊어지게 될 거고요. 에딧 메타데이터 그리고 웹 서비스 인풋이 동시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두 개 다 연결이 돼야 되냐면 웹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올 것이냐 하는 게 바로 이쪽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에딧 메타데이터도 연결이 되고 웹 서비스 인풋도 연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여기에 학습된 모델로 평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웹 서비스 아웃풋으로 주겠다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아까와 모델의 형태가 다르죠. 아까는 트레인 모델, 모듈이었지만 이제는 학습이 다 끝난 모델을 이렇게 패키지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변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 서비스 인풋을 스코어 모델과 연결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런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에 배포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스플릿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플릿 데이터는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웹 서비스 인풋만 어디로 받아올 건지 연결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뜨면 하단에 있는 Deploy 웹 서비스 이걸 클릭해서 이 형태 그대로 진짜 웹에 배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웹에 배포하면 우리가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리그레이션 월마트 모델링 요 모델을 웹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 값이 여기 뜨게 되는데요. 이 API 키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만든 모델에 아무나 다 접근해서 막 예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 값은 좀 보완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여기에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토어 그리고 데이트, temperature, fuel price, CPI, unemployment, 그리고 department, is holiday, 그 다음에 type, size 각각의 값들을 다 입력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값을 입력했을 때 모델이 얼마만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측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값을 넣어 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값들은 다 좋은데 여기 위클리 세일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 세일즈는 우리가 입력할 때 받아올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학습할 때 위클리 세일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웹 서비스 배포할 때도 입력 데이터 중에 이 위클리 세일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값을 그냥 비워놓은 상태에서 바로 예측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항목이 아예 없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나 더 해줄게요. 다시 뒤로 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하면 약간 이 형태 그대로 뜨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전체 컬럼 중에서 하나의 컬럼만 제외하는 거예요. 위클리 세일즈는 우리가 입력받지 않아도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모듈을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매니퓨레이션 안에서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가지고 나올게요. Select Columns in Dataset은 위치를 여기쯤에 놔둬주시면 돼요. Add 메타데이터와 스코어 데이터 사이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Add 메타데이터 여기까지 온 데이터를 Select Columns in Dataset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다시 스코어 모델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Add 메타데이터와 스코어 모델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중간에 Select Columns in Dataset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Select Columns in Dataset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창을 봐주시고요. 여기서 Launch Column Selector를 켜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1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클리 세일즈 하나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10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위클리 세일즈는 받지 않고 나머지 조건들만 받아오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10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 있는 Run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의 데이터 형태와 이걸 웹에 배포해서 사용할 때 데이터 받아들인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이터 스키마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모두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런 오른쪽에 있는 Deploy 웹 서비스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는 게 뜹니다. Yes를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걸 덮어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버튼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값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창이 또 뜨는데 여기 스토어, 데이트, 템퍼러처, fuel price, CPI, unemployment, department, is holiday, type, 사이즈 총 10개의 피처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weekly sales를 함께 물어봤었지만 이제는 웹에서 인풋 값을 받아올 때 weekly sales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을 처음부터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줬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어는 열어보면 45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45번 지점까지 있는데요. 한 20번 지점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데이트는 2020년 10월 3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화씨예요. 화씨니까 한 70도 정도. 그리고 연료비는 아까 평균값이 한 3 정도였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 $10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200, 그 다음에 unemployment는 한 10 정도, 그리고 부서는 12번 부서, 그 다음에 이날이 휴일이 이었냐 아니었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휴일이 아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A, B, C 세 개 중에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B 타입. 사이즈는 15,000 정도의 규모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될 건지 모델에게 예측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값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리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리그레이션 월마트 모델이 리턴을 해주었는데 그 값은 일단 우리가 입력한 값 그대로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붙는 값, 요게 세일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모델이 얼마를 예측을 해주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PI 값을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Request Response 요거를 선택해서 코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URI가 여기에 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그 API 키값을 활용하면 이 모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을 넣어줄 때 스토어, 데이트, 템퍼러처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코드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C#으로 혹은 파이썬 또는 R로 어떻게 여기에 접근해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샘플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좀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 코드는 나도 응용해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모델에 접근해서 값을 전달해주고 아웃풋을 받아오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코드를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코드로 이 모델을 접근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엑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다운받았던 파일을 제가 원드라이브에서 오픈을 해봤는데요. 최신 엑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머신러닝 서비스를 엑셀에서 바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zure 머신러닝이 뜨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시킨 리그레이션 월마트 모델링을 클릭하면 이렇게 로딩을 하다가 어떤 인풋 값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지, 아웃풋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dict 여기를 클릭해서 use sample data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쫙 뿌려집니다. 인풋 값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풋이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input까지 들어가고요. 우리가 그럼 아웃풋을 어디에 쓸 거냐 하면 아웃풋은 여기 K열에 쓰겠다. 그러면 K1부터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predict를 누르면 여기 각각에 있는 값들 이런 조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값이 나오게 될지 이렇게 스코어드 레이블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뭐 C샵이나 R, 파이썬 등으로 이 모델을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자주 쓰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됐을 텐데 엑셀을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